지금 보시면 세종시를 뭐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이제 이낙연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전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시는 국회를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곧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는 차원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 목표를 제시를 하고 지금 추진이 빠르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지금 집값이 우리 그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10억대를 돌파하는 좀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관련 뉴스를 한번 보고 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빼고 나머지 국회 조직은 전부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 동의 없이 통째로 옮길 수는 없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 즉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달 말쯤 국회 이전 계획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회를 옮긴다는 것이 핵심 내용. 국회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을 빼고 상임위와 부속부서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 상징인 본회의장을 서울에 남기는 것은 위원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은근슬쩍 이름은 세종군원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을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 이전의 첫걸음을 벌써 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포함한 내년 국회 예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보셨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진짜 이 정부는 제가 어떤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부동산이 이제 정치 경제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세종시 발표겠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 그러니까 이제 행정 인력들은 내려가고 이제 수도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벨트. 그거는 불변이죠. 이제 그 국회를 옮기더라도 기업들은 따라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국회 이전이 구체화되고 이제 오늘날 기사인데요. 세종시 집값입니다. 이건 집값, 땅값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진동, 다정동, 세롬동, 아름동 이 6억대, 7억대, 6억대, 5억대 7월에 하던 게 10억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8억 5천, 6억 9,500.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이제 본회의장만 남기고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냥 기름을 부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그 일대에서도 지금 이제 5억짜리 아파트는 없고 10억을 넘어서는 사례가 이제 속출을 되고 있는데 집값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종시에다 기름을 부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거품이 좀 있는 거라서 지금 그 아파트를 이런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수도권 이전이라는 거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이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행정자치시가 됐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저가 6억이 그냥 실종이 됐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도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 가격이라고 지금은 뭐 매수자도 그 가격을 바라보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세종시 집값이 39.7%가 뛰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제 대전에 이제 동반 상승 효과로 해서 14.4%. 이게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잘 아는데, 세종시도 많이 가보고 이렇게 될 줄은, 우리가 대전에서 뭐 둔산동, 제일 저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둔산동,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서구 쪽에 이제 레미안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지금 한 5년 아니죠.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 2억 5천 정도 하던 곳, 2억 40평대 아파트가 2억 5천, 레미안 아파트가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반 상승 효과를 이제 대전의 집값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까지 이제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 단계는 세종시가 인프라가 되게 부족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지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엄청나게 바빴어요. 세종시 지도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근 이제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종 충남대학병원도 이제 들어오고 인프라가 쏙쏙 갖춰져서 대전하고 이제 청주 지역의 수요가 세종시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종시가 이제 지금 인구가 34만 9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출범한 지 3년에 이제 10만 인구가 이제 3배가량 올라간 건데요. 이게, 야, 진짜, 여기는 제가 아시는 분도 세종시를 들어갔는데, 이제 공무원이에요. 이제 교정 공무원인데, 새 아파트니까 새로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좋죠. 저도 가봤더니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의지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이제 저희는 토지를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은 이런 기사라든지 정치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등락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인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지금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 일사천리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바로 11월 달 안에 안이 나오고 예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세종시가 집값이 당분간 되게 고공행진을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청와대만 남겨놓고 이제 국회가 옮겨간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울에 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나, 아니면 회의가 열리면 또 내려가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로 그분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이 되느냐?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아까 여기서 그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경제 중심하고 문화 중심의 걸로 만들겠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테크노밸리도 많이 생길 거고요. 지방에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고 하면 우리가 국토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같이 내려가야지 균형 발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행정 인력들은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이제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세금으로 만드는 거에 돈이 또 투입이 되고, 또 국회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집값까지 이제 뛰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전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제 유성 쪽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래서 저는 그 공주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기업이 없는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곳으로도 유명하고, 살기는 편한데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이제 연구단지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대덕 연구단지부터 해서 천문 그런 연구원하고 카이스트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도 거기 있고, 한화에서도 거기에 무기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는 걸 전 거기를 들어가 봤으니까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일자리가 없고 소비도시로 좀 유명한 게 이제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한 200만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세종시가 오르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약간의 이제 행정 인력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청사도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개 기관이 옮기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청와대는 이제 놔둔다고 하는데, 이제 청와대도 옮긴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좀 앞을 좀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갭 투자를 막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세종시 파는 회사는 지금 신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행정탑만 들어가 있고, 기업은 한국콜마라고 이제 화장품 만드는 그게 원자력 연구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노 기술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입자를 되게 분해하는 기술을 원자력 연구소에 주고, 한국콜마에서는 그걸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자 화장품분들 보면 이제 제조원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국콜마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만 공장이 있습니다. 바이오 공장만. 그래서 다른 것들이 또 따라 내려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대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 평택한으로 서해안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고, 오늘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았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문제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아파트들 자기가 이제 5억 원대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조롱을 했다라고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성명을 했는데요. 이게 팩트가 잘못됐다고, 이제 일종의 이제 집값 조롱. 국토부 장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를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제 김영동 의원이 이제 디딤돌 대출 한도를 놓고 5억 이하 마련 시 2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제 아파트들이 10억, 서울은 10억 원 이런 정도인데 5억은 너무 낮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우리가 이제 자기 집도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이 지금 경기도 고양시
저희가 하고 있는 땅입니다. 일산 서구 덕이동 소재 하이파크시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대출로 5억으로 살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이파크시티 주민연합회가 성명을 냈네요. 반박 성명을 냈는데, 그 이제 정확하게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이제 매우 경솔한 발언을 했다. 이제 지난 9월 이제 하이파크시티가 이제 그 176제곱미터 53평형이 5억 7,900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차이로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좀 화가 났겠어요? 지금 저 같아도 화가 났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 아파트를 좀 그 저렴한 아파트로, 그래서 이제 최근 20%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10년 전에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이제 저렴한 아파트로 이제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입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분노해 있는데, 그 주무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타 지역 그 집값하고 양극화를 심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제 그 집값이 이제 이쪽은 10억, 뭐 목동은 20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뭐 폄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도 확인도 안 한 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국토부 장관이 그 주무장관인데, 그 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에 영향이 안 갈까요? 부동산은 우리가 집값은 땅값은 뭐 그게 좀 되게 좀 그런 땅값은 좀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주거를 공급량을 늘려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를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런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좀, 이건 좀 잘못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잘못된 거라는 거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를 이전한다는 것도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선거 때가 이제 거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무시입니다, 무시. 그래서 이제 어느 기사까지 나왔냐면, 저도 이제 이건 며칠 전부터 전 보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연합뉴스에 나오는 건데, 이제 윤석열 우리가 검찰총장이 이낙연하고 이재명을 제치고 이제 대통령 지지율 1위를 했습니다. 왜 저는 이분이 올라갔는지도 그전에는 3위로 계속 언론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보면, 이분이 소신 발언을 해서 좌천돼서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평검사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이제 터질 때 이제 소신 검사였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제 착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촛불 정권 때 사이다 반론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거꾸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부동산도 거꾸로, 정부에서는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면 그래서 집값 내려가니까 아파트 지금 안 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20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정말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자기가 그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이제 본격 그 지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평검사에서 검찰총장으로 어부지리로 이제 확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총장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꾸 저분의 주위에 그를 잘라내고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꾸로 지지율이 그 대권 주자가 아니었는데 대권 주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보니까 1위가 됐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민주당인 것 같은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거꾸로 이제 현상이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뉴스를 보면 반대로 되고 있어요. 전셋값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게 만들고 수도 이전에서 이제 세종시를 그렇게 불붙게 만들었고 지방에서 10억 아파트는 진짜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워낙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소문이 나서 그렇지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 24.7% 그 1위로 했고 이낙연이 2위 22.2%, 이재명이 18.4%.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양강구도였다가 이게 그 어부지리로 이렇게 1등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저는 정치적으로 뭐 그런 거를 뭐 별로 왜냐하면 정치는 이제 부동산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지 어떤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차기 대선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 균열이 딱 깨지고 윤석열 대망론이 부각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렴하고 그 소신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정부가 우리가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하니까 차라리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런 18세 이상 유권자한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24.7%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은 22.2% 이제 그리고 이재명은 18.4%로 3위로 떨어졌네요. 근데 보니까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게 나오는데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22.2%, 18.4%. 나머지는 거의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3대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양강구도가 깨졌다는 건데 보니까 지금 여기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국민의당 지지층의 31.9%, 무당층 등에서도 높은 편. 정의당하고 뭐 민주당은 뭐 그냥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 윤 총장은 이제 연고지가 이제 충청권이다 보니까 33.8%로 가장 높은데 이게 이제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30.4%, 대구, 경북에서도 27.3%.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균형적이다.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봐도 그 지지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30%대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저 호남하고 경남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고르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낙연 총리는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낮아지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큰일 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큰일이 났나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늦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낙연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얘기를 해버리고 바로 뉴스 나오고 11월 달 요번 달 안에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거대 여당을 만들어 놨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던 거를 다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참 눈으로 보고도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되게 무섭다. 우리가 이제 정권도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여야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서로 균형을 이뤄 왔는데 지금 그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호재를 가지고 파는 회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획부동산 얘기를 하죠. 기획부동산들이 저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뭐라고 해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세종시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쪽 땅에 있는 근처의 땅을 사면 괜찮아요. 고덕상단도 많잖아요. 삼성이 들어간다니까 그 근처의 땅을 샀으면은 부자가 됐겠죠. 근데 전혀 다른 위치. 우리가 금토동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 기획부동산 오늘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기획부동산 다 기획부동산 아니냐. 그냥 화성 땅을 좀 문의를 주셨는데 매봉 IC에서 되게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에 호재가 뭐냐, 매봉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다 기획부동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에 기획부동산 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획부동산이 예전에 이제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오래 전에 이제 개발이 삼성이 들어간다고 투자한다고 투자한다고 그 호재를 이용해서 전혀 여기 땅은 이쪽에 있는데 생기는 건 여기 생기는데 이 땅을 비싸게 팔아서 기획부동산에 속았다 그런 게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고 팩트잖아요. 거기가 들어오는데 바로 현장은 근처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재를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세종시가 여기 있다면 여기 땅을 판다면 이 땅의 주변의 땅을 산다면 금액이 오르겠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이전에 샀다면 더 올랐을 거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친한 형이 여기 중종 땅에 보상이 나오면서 집안이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이게 보상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왔나 봐요. 강씨인데 그 강씨 중종 땅이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농약 먹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되면 그런 분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땅을 잡을 때 먼저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제 아까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환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황금성이 빠른 땅이 있느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10년 전에 뭐 샀는데 지금도 땅 가격이 안 오른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은 뭐 땅에 투자를 못 하시는 거죠. 왜냐면 개발이 안 될 지역을 본인이 확인만 했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지번을 확인하고 하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지번을 왜 안 알려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비로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살 때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땅을 사는데, 그러려면 좋은 땅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되게 많은 정보력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법인 부동산은 정보를 파는, 그래서 제가 어제 비교해드렸듯이 예전의 판교하고 지금의 판교 땅, 옛날에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이제 한강 개발하는 것도 이제 다 강남 1970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허벌판에 그냥 산 있는 데가 강남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이런 불신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 아까 전에 우리 고경아 누님이죠. 누님이 아까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광명시 그때 땅을 했으니까 이제 주민이 이제 통합 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언제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답변을 제가 해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사는 저도 봤고,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 있는 그거는 이제 통합 개발을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은 이제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지가 이제 10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50평의 땅을 주고 50평은 우리가 이제 주거지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야냐 대지냐 뭐 잡종지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릅니다. 환지로 보상해 주는 거는 국가에서도 조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보상받는 사람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건데, 이게 통합해서 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 나죠. 제가 그랬죠. 거기는 진짜로 분신하는 사람 생길 거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못 한다고. 자기 땅이 수용당하는 거를 어떻게 봅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가격이 되게 낮았던 땅을 수용을 할 때는 할 수가 없지만, 이미 거기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거기는 이제 상처가 많은, 광명은 또 상처가 또 많은 지역이에요. 옛날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었다가 무산이 됐고,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냥 무산시키고, 그러니까 땅 가격 올랐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계획들이 교통이 좋아지면서, 우리 고양시처럼 교통이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들어오는, 고양시도 비슷한 겁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일자리가 들어오고 택지지구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는 택지를 해서 이제 택지 아파트 분양을 하면 그걸로 이제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망을 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는데, 고양시하고 이 광명시를 보면 반대로 됐습니다. 교통이 먼저 좋아져서, 지금 현재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뭐 다 설명을 다 풀어서 했어요. 환지 방식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고, 통합 개발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면 제가 광명시의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땅의 지주로 1등인 분도 제 고객이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상가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저희 땅이 나온 걸 보고 저희 땅으로 땅을 돌렸거든요. 땅은 그분이 이제 차 한잔 마시러 오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몽테리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땅이 좋은 이유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위치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부동성, 부증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도 없고 널릴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건물은 지어지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 나중에는 건물 가격은 쳐주지를 않아요. 땅을 팔 때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는 게, 아파트를 생각을 하면 아파트가 지분 투자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토지 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세종시에서 불이 붙었던 우리 강상영 형이 이제 이걸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 집안이 그런 걸 받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도 유성이 이제 거의 논밭이었거든요. 옛날 유성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폭등을 해가지고 100억대 부자가 된 형이 저하고 같은 모임을 했습니다. 차를 수시로 바꿨고요. 없던 돈이 생기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차를 한 달 있다 바꾸고, 뭐 거기다가 막 튜닝까지 막 했는데 또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술은 되게 잘 사주셨어요. 술은 다 몰고 가서 막 현금으로 몇백만 원 찾아가지고 이제 유흥비로 쓰고 이런 거는 딱 그랬는데, 친구 하나가, 야, 나 이제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땅 나니까 보상 나온다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치킨집 할 거니까 나한테 이렇게 사업 계획서 다 해놨다. 그래서 그 돈 하면 나를 빌려줘라. 그럼 내가 이렇게 벌어서 갚을게.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니까 몇백만 원은 그렇게 막 쓰는데,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모임에서 탈퇴를 해서 아예 그냥 종적으로 감춰버렸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100억을 탕진하는데 1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뭐 주유소 하자고 속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날려먹고 뭐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우리가 이제 삼성의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LG전자, 뭐 그 현대자동차, 뭐 정몽구,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레벨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이끌어 왔고, 그래서 돈을 어찌됐건 그것도 장사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물건 팔아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땅 투자해서 난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체험을 한 얘기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은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친한 누나 동생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이제 그 밖으로 흘러나갈 그런 얘기들을 왜 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이 일이 재밌는 이유가 같이 우리 부자 되자. 아까도 이제 이화 누나한테 간만에 제가 톡을 보냈는데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제 그 누나가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진짜 그 누나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나 같은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을 내가 와이프가 됐으면 내가 공주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투자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 딱 이거다 싶으면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화 누나한테 말씀드리고, 이미 부자예요. 근데 더 부자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10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100억만큼의 그런 고통을 같이 받는다는 말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있고 고민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됐던 그 국회를 이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회를 이전을 하고 김현미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망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면 그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회가 이제 그렇게 이낙연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옮긴다고 발표를 하니까 뉴스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 이것 때문에 세종시 집값이 미친 듯이 확 뛰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김현미 장관이 이제 주거 이전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됐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지율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로 가고 이재명 지사가 양강구도였다가 3위로 떨어진 거. 3위로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을 규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생각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저는 항상 뉴스만을 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린벨트 풀지 않겠다라고 했죠. 이제 박원순 고 시장이 지켜왔던 게 서울에 그린벨트를 안 풀었던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들썩이게 만들어 놓고 세곡동 내곡동 문의가 엄청나게 가고 뭐 빗발치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후세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보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지지를 한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지금 여의도의 70배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거를 규제만을 가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위가 된 원인이 됐다고도 봐요. 왜냐면 수도권의 균형발전이면은 왜 지방하고 균형발전인가요? 수도권도 균형발전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의도의 70회 땅을 묶어버려서 토지거래를 아예 소액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지분으로도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 3위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는 오래됐고 이제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게 서민 부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구한말 때도 이제 국민이 땅을 갖고 있지 않고 소장농으로 있으니까 힘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서민들을 만들어 놓으면 서민이 집이 없고 월세를 살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땅을 되게 홍보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 저도 처음 겪는, 코로나도 처음 겪지만 거대 여당도 처음 겪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랬다고 해서 귀에 그냥 팔랑귀 해가지고 덜커덕 집을 산다던가 세종시에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이슈몰이로 뭔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 주식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정말 잘 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는 꾸준히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꾸준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그래서 고객이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투자를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침에 이제 긴급하게 이제 받은 내용을 저녁 때 확인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됐으면,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우리가 그 차기에는 어떻게 이 정권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 정권 때는 이제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에다가 몰아주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균형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에요. 이걸 폭등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부가 이제 투기를 어떻게 보면 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돈 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 진심이 전달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은 바빠서 제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고요. 또 제가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정보를 좀 모아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위기의 기회가 있듯이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이상 그 토지평론가 김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약속을 지켜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